매년 이맘때쯤이면 이듬해 법정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이 대결이 벌어지는 운동장이 바로 최저임금위원회죠. 이번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는 지난 4월 5일부터 시작됐는데요. 경영계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들고 나오면서 첫 포문을 열더니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동결 입장을 고수하는 경영계 간 대립으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2일 노동자위원 측은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2,210원을 요구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5.1%, 그리고 올해 전망치는 3.5%일 정도로 고물가가 이어지는 상황이라서 대폭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동결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한국경총은 지난 25일 주요 결정 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 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노사 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월담의 노동이 수다 오늘 16회 방송은 지난 5월 11일이었죠. 10일의 방송에 이어서 최저임금에 관한 수다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오늘의 이야기 손님 모시고 최저임금 집중회부 두 번째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아시스 Don't Look Back in Anger 함께 들으실게요. She knows
자, 오늘 최저임금 이야기 함께 나눌 분 아침 일찍부터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저희가 방송 시작한 지도 벌써 넉 달 지났는데요. 월담의 노동이 수다 게스트로 최다 출연 기록 보유자이면서 또 여전히도 저희 방송의 고정을 노리고 계신 분입니다. 월담노조 이미숙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뭐 본인 소개는 마음에 좀 드시나요? 네, 최다 출연 게스트. 그럼 제가 오늘 몇 번째 출연을 하는 거죠? 네. 그것까지 하려 보진 않았고요. 네. 아, 그래도 아마 대여섯 번은 출연하지 않았나요? 네네네. 네. 뭐 네. 대충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정도면 노동이 수다 고정 아닌 뭐 이게 고정이 아닌 것도 좀 이상하죠. 이제 고정 게스트라고 좀 확실하게 못을 박아주세요. 이게 올 때마다 이게 이렇게 사정을 해야 되니 원. 네네. 아니 뭐 네.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네요. 네. 뭐 저희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미숙님 말고 다른 분을 또 고정으로 섭외할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일단 네, 뭐 네. 고정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사실은 이렇게 발음도 꼬이고 이게 좀 이렇게 지적 수준이 높지는 않아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방송에 좀 민폐를 끼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미숙님이 좋은 소식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예. 미숙님이 이제 안정적으로 이 방송 생활을 꾸려 나가실 수 있도록 네. 저희 이 제작진에서도 충분히 이런 상황을 고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최저임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얼마 전 있었던 그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소식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네. 지난 27일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날 네. 그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전원회의에는 그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그리고 공익위원 이렇게 3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잖아요. 네네. 예, 근데 그날 근로자위원 8분이 전원 퇴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회의장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퇴장하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나가 버린 것은 사실은 뭔가 이제 항의의 뜻을 표시하기 위한 것일 텐데요. 근로자위원들이 이제 퇴장한 이유가 뭐죠? 네, 일단 그 핵심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사유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거에 대한 항의 표시였다고 합니다. 근로자위원들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네. 계속 꼬이네요, 말이. 네, 지난달이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들어오는 9명의 근로자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김준영. 예. 김준영이라는 그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님이 계시는데 네. 이분이 그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이제 막루를 설치하고 고공농성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던 와중에 경찰이 강경 진압을 해서 이게 구속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그래서 한국노총이 이제 구속된 김준영 그 금속노련 사무처장 대신에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님을 근로자위원으로 새로 추천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그걸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원 퇴장이라는 그 항의 표시를 하신 걸로 파악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가는 근로자위원으로 이제 새롭게 추천된 후보자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네요. 네, 그렇죠. 지난 월요일에 고용노동부가 이 한국노총에 보낸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의뢰 공문을 보면은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이번에 해촉된 근로자위원 김준영 그 사무처장님과 공동 불법행위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이라고 하면서 후보 추천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화요일 있었던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이 이제 집단 퇴장을 한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음, 그 얼마 전 구속된 김준영 사무처장이 해촉된 사유도 최저임금법 시행령상 직무 뭐 이게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뭐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는 김준영 처장 대신에 김만재 위원장도 같은 혐의로 이렇게 수사 중인 사람이라서 근로자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거부한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노동계가 그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성, 자율성, 독립성이 이제 심각하게 침해받았다고 항의하는 이유도 충분히 좀 일리 있어 보이는 거네요. 근데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이 6월 29일까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오늘까지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심의 기한을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예. 이날 근로자위원 간사인 유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네. 오늘 이제 29일 회의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바로 뭐 장담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노동부의 대응이나 대처 방안 그리고 해결 방안들에 대해서 정확한 메시지가 전달돼야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아무튼 그 근로자위원 해촉으로 최저임금 위원회 이 논의가 이렇게 지연되었다는 게 한편으로는 되게 우려스럽기도 한데요. 이 정부가 이런 논란을 자초한 것은 아닌지 좀 돌아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최저임금 그 첫 번째 방송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그 최저임금 고시가 매년 8월 5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다음 달 중순께에는 이제 심의 절차를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네, 어쨌든 법정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인데 네, 특히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이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정부 역할이 아무래도 막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정부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를 위해서 전향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튼 참 걱정이네요. 사상 초유의 그 근로자위원 해촉에 이어서 추천위원마저 이제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전 최저임금위원회 상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무튼 이제 무엇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과정에 정부가 이렇게 좀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현재 파행을 낳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정작 사람들 관심이 집중되어야 하는 그 노동계의 주장, 또 경영계의 주장은 무엇인지 이런 측면들이 많이 가려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 사실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 위원회 안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최저임금이 갖는 사회적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요, 네, 최저임금 액수로 과연 얼마가 적정한지 사회 구성들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계기로 최임위가 이게 논의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당장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이 이제 법정 심의 기한인데도 이 최임위 논의 과정에 대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거나 하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그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다시 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일단 노동계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일단 1만 2천 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일찌감치 상정을 했습니다. 양대 노총과 그리고 시민사회 각계 이제 단체들이 참여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 원 운동본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운동본부가 지난 4월 26일 날 발족을 해서 지금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노동계와 이제 시민사회가 함께 그 최저임금 1만 2천 원, 1만 2천 원을 요구하는 그런 이유는 뭐죠? 네, 일단 방금 말씀드린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 원 운동본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보장이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처럼 물가 폭등 국면에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가구 생계비 개념이 좀 생소할 것 같은데요.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금까지 그 단신 비혼 가구 생계비를 적용을 해왔는데요. 실제 그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가 나머지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가구 생계비가 기준이 돼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양대노총이나 이제 최저임금 1만 2천 원 운동본부에서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 가족이 한 달에 쓰는 생활비가 한 284만 원 정도 된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가구 생계비를 추정한 분석 자료가 지금 2021년 통계를 기준으로 한 거라서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5.1%였다는 거를 감안하면 실제 가구 생계비는 한 300을 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가구 생계비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이제 최임위에서는 계속 이제 단신, 그러니까 뭐 비혼 가구를 기준으로 생계비를 적용했는데 그것이 되게 비현실적이다. 그 현실에 맞게 좀 조정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올해 최저임금은 2024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으로 이제 9,620원이고 요걸 이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내년도 시급을 만약에 이제 1만 2천 원으로 결정된다고 하면 이거는 월급 기준으로 하면 대충 얼마가 될까요? 글쎄요, 저도 정확히 계산해 본 건 아니지만 언론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월급으로는 한 250만 원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시급보다는 이제 월급으로 환산해야지 네, 이게 약간 이제 그렇죠. 감이 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인지 내가 이제 한 달 쓰는데 이 정도가 넉넉한지 이런 게 감이 오려면은 이게 월급으로도 같이 이제 그 병행해서 그 적어놔야지 좀 알 수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25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이게 이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보장이라는 그 제도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금액일까요? 이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미숙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게 뭐 이게 250이라는 금액이 혼자 사는 단신 가구라면 사실 뭐 이게 그 잘 안 먹고 문화생활 잘 안 즐기고 뭐 이렇게 하면은 좀 어느 정도 가능은 할 수는 있을 네. 것 같긴 한데 그 앞서 제가 그 노동자 가족 한 달 생활비가 한 284만 원 정도 추정된다고 네네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한 달 생활비만 284만 원인데 그렇다면 250만 원이라는 금액은 생활비로 모두 다 쓰고 음, 사실상 저축이라는 개념은 할 수 음, 없는 금액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최저임금 관련 뭐 이렇게 이 금액이 사실 미래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다라는 좀 생각은 들긴 합니다.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이 금액 자체가 이제 뭐 사실 뭐 미숙님이나 저 같은 음, 이제 단체에서 일하는 활동가에게는 음. 뭐 상대적으로 이 정도면 그래도 좋겠다. 이 정도만 받아도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게 전반적인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또 이제 뭐 사교육도 그렇고 뭐 특히 이제 뭐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이 잘 돼 있는 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걱정이 없을 텐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기반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다들 이제 저축을 해야만 하는 앞으로도 삶이 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것에서 보면은 뭐 금액이 굉장히 뭐 부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아무튼 저희가 그 보편적인 국민의 눈높이를 잘 몰라서 음, 좀 일반 국민들 생각은 좀 어떤지도 한번 그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요. 그 지난 25일 직장갑질 119가 그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이크 퍼블릭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어, 직장인의 77%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1,000원 이상이 적당하다고 그렇게 응답했다고 하네요. 네. 그 이 설문조사 결과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1만 7천 원, 1만 1,000원
1만 1,000원이 37.1%였고 1만 3,000원 이상이 20.8%, 그리고 1만 원 이하가 17.9% 순서였다고 합니다. 아, 네. 아, 그렇군요. 아, 이런 조사 결과가 있었군요. 용현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최저임금이 9,620원이고, 그리고 네. 노동계가 최임위에 제시한 액수가 정확히는 1만 2,210원이거든요. 아, 네네. 그리고 이 시급 액수를 월 노동시간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255만 1,890원이 나와요. 직장인들 설문조사에서 나온 최저임금 1만 1,000원 요구는 이보다도 조금 낮은 금액이긴 하네요. 네네네. 좀 약간 의외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이제 가구 생계비를 반영해서 최저임금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 그리고 직장인들의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 액수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최임위에서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 따로 없었나요? 물론 기준이 없지는 않죠. 지난해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 5%를 근거로 제시한 기준을 보면 사실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2023년 최저임금 산출 근거가 뭐였는지 한번 볼게요. 이런 셈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경제 성장률 2.7%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4.5%를 더한 뒤에 취업자 증가율 2.2%를 빼서 산출한 거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계산법은 2022년 최저임금 심의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진짜 어렵네요. 아이고, 이게 말을 해놓고도 제가 무슨 말을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저도 사실 딱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셈법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최저임금법 1조에 이제 목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목적에 보면 이렇게 써 있대요.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잡하게 따질 것 없이 이런 목적에 충실하게 최저임금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영현님 말씀처럼 최저임금법은 결국 사용자 맘대로 낮은 임금을 주고 노동자를 함부로 부리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 결정은 아니고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서 지키도록 하는 이제 제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네, 그렇죠.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아주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최저임금법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니만큼 뭐 이렇게 생산량 증가나 경제 성장률 뭐 이런 거에만 근거해서 최저임금을 정하자고 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애초 취지에 비춰보면 합당하지 않는 주장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도 취지에 맞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가 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 볼까요? 다음 들으실 곡은 015B의 우리 이렇게 스쳐 보내면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헤어진 그대를 이렇게 마주칠 줄 몰랐어. 지나간 나날들 속에 서로의 길 걸어왔지. 모든 게 변
서로의 상처 기억해도 지난 날 아쉬워. 우리 이렇게 서로 스쳐 보내면 다신 볼 수 없을지 몰라도 후회 말아요. 가슴이 떨려와도 그저 조금 아플 뿐이지. 그대도 나처럼 많은 눈물을 흘렸나요? 서로의 빈자리에 적응하며 사라진 추억들 속에 서로 멀어졌지. 이제는 늦어버린 우리 무표정하게 바라보아도 어쩔 수 없잖아. 우리 이렇게 서로 스쳐 보내면 다시 볼 수 없을지 몰라도 후회 말아요. 가슴이 떨려와도 그저 조금 아플 뿐이지. 이렇게 스쳐보내면 다신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모든 게 변해버린 우리 서로의 상처 기억해도 지난 날 아쉬워. 우리 이렇게 서로 스쳐 보내면 다신 볼 수 없을지 몰라도 후회 말아요. 가슴이 떨려와도 그저 조금 아플 뿐이지. 후회 말아요. 자, 이번에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한번 접근해 봤으면 싶은데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특히나 최저임금이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최저임금은 그 자금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단지 사업장 크기가 작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최저임금을 밑도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우리 그 반월공단에는 정말 많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문제이기도 한데 반월시아공단에는 또 유독 작은 사업장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반월공단의 그 평균 고용 인원이 22명 정도라고 파악되고 있어요. 그리고 시화공단은 이보다 더 작죠. 12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전국적으로 그 산업단지들이 되게 많은데 한 23개 정도에 되는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5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이 한
4.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주 업체당 고용 인원도 20명 미만으로 이렇게 작은 사업장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단지처럼 이렇게 작은 사업장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일수록 그 노동 조건도 열악하고 임금도 낮은 경우가 부지기수잖아요. 네. 그 작은 사업장들이 이렇게 저임금에 시달리는 특별한 까닭이 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네. 첫 번째는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작은 사업장들은 대부분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이제 그나마 그 사용자와 이렇게 대등한 위치에서 임금 협상이나 뭐 그밖에 노동 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데 그 반면에 작은 사업장들은 이제 낮은 임금 수준을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뭐 이렇게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게 극히 낮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노동 조건이 굉장히 열악한 경우가 많죠. 실제 노동조합 조직률을 보면 30인에서 99인 미만 사업장은 한 1.6% 정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0.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단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어쩌면 유일한 임금 인상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네. 결국 그 공단에서 일하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이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한 법정 최저임금 결정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나마 임금 인상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라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지는 못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살펴봤듯이 2022년 물가 상승률이 5.1%였잖아요. 네. 예, 근데 최저임금 인상률은 5%였습니다. 이게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교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최저임금이 곧 자신의 임금인 공단 노동자들에게는 더욱더 이렇게 공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된 이후에 조사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이거를 봐도 이러한 상황이 이제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당시 그 설문 응답자의 5,377명 중에 본인과 가족이 살기에 매우 부족했다라고 답한 비율이 84.8%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그 직장갑질 119 설문조사도 있었지만 그 전에 민주노총에서 그 2023년 임금실태 전국 설문조사를 또 했었어요. 네. 거기에서 응답자의 31.9%가 내년 최저임금이 월 250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네네. 월 250만 원 이상이 이제 시급으로 또 환산하면 이제 12,000원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예. 아무튼 그 최저임금이 지금 수준보다는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는 점은 이렇게 이제 당사자들의 요구를 보더라도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작은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런 현실이 있잖아요. 네,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해요. 이게 작은 사업장일수록 그 최저임금 위반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은 정부 통계를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저희 얼담에서도 진행한 임금 실태 조사에서도 굉장히 그 최저임금 위반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조사를 하지는 못했지만은 2018년, 17년, 16년 이렇게 쭉 조사를 한 바가 있어요. 네. 그때도 각각 41.8%, 35%, 26.1%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더 웃긴 건 이제 최저임금 위반율이 이렇게나 높은데 경영계가 하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저도 이게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영계는 이제 최저임금 위반율이 높은 것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번 뭐 생각해 보세요. 최저임금 위반율이 높으니까 최저임금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이런 주장은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사범이 많아지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 허용 기준을 높여주자. 이런 논리하고 이게 뭐가 다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사범이 늘면 운전 단속을 강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처럼 정부도 근로감독을 강화해서 최저임금법 위반 행위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음주운전자가 많을수록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게 맞지. 그 알코올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정말 그 찰떡 같은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예. 그러면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지금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더 화가 나는 건 최저임금 위반 행위를 바로잡아야 할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정말 허술하기 짝이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 신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장이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정말 그 회사를 그만둘 각오를 하고 이게 최저임금 위반을 신고를 했는데 이 신고한 조차도 근로감독이 거의 미치지 않고 있다라는 통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할 말을 잃게 되는 것 같아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서도 지금 아까 봤지만 정부가 굉장히 편파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최저임금을 이게 잘 유지되도록 근로감독을 해야 될 정부가 자기 일조차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그렇죠. 네. 답답한 노릇입니다. 네. 아무튼 정부도 그렇지만 경영계에서는 이제 뭐 최저임금이 오르면 회사 문 닫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장님들이 요새 들어서 부쩍 늘었다. 뭐 이런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어요. 미숙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뭐 한두 해의 이야기는 아니죠. 예, 최저임금 시기만 되면 어김없이 최저임금 오르면 회사 문을 닫겠다, 아니면 고용을 줄이겠다, 뭐 이런 이제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하소연을 다룬 기사들이 정말 차고도 넘칩니다. 예, 얼마 전에도 한 사장님이 그 최저임금 오르면 수십 년간 함께 일한 직원을 눈물로써 내보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사연을 인터뷰를 하신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궁금했어요. 이렇게 수십 년을 함께 일하고도 최저임금만 줬다는 사실 정말 놀랍죠. 수십 년을 일했다는 거는 되게 숙련공이란 이야기인데 이 숙련공들에게 최저임금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저임금만 받고도 수십 년을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해온 노동자들을 최저임금 겨우 몇 프로 더 주는 게 아까워서 내보내겠다는 그 사장님의 말씀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그 기업인들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회사가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 근데 정작 회사는 사는데 노동자들만 죽어나가고 있는 형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은 이렇게 노동자들에게 최저 수준의 임금밖에 주지 못하는 것을 이게 보란 듯이 얘기하면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문을 닫겠다. 그리고 노동자를 자르겠다라고 하는 이 엄포를 정말 부끄러운 일인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아마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른 척하는 거죠. 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라 아무튼 그 대기업의 횡포가 굉장히 심한데 이 기업들은 늘 노동자들을 희생시켜서 최저임금을 오르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숙님께서 이제 최저임금 문제에서 방금 대기업의 횡포를 지적하셨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도 좀 자세한 상황을 듣고 싶거든요. 네. 아마 청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공단의 입주업체 대다수는 대기업에 이게 생산을 이렇게 해서 납품을 하는 2차 또는 3차 하청업체거든요. 그 대기업들이 하청업체들에게 뭐 이게 단가 인하 이렇게 압력을 행사를 해서 뭐 이익을 취하고 그리고 하청업체들은 다시 노동자들을 뭐 이렇게
쥐어짜서 착취를 하는 이런 구조가 한국의 기업의 이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중심의 이런 수탈 구조를 좀 이게 우리는 이제 흔히 불공정한 거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기업들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늘 이제 최저임금을 볼모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이제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최저임금 문제에서 기업과 정부 모두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일단 이제 오늘 얘기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최저임금은 사실 그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업 규모나 그리고 뭐 기업의 업무, 성별, 학력, 나이에 상관없이 이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임금의 최소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최저임금 아래로 임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회 제도적 강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를 고용해서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지급 능력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경영 상황에 좌우되지 않아야 하는 게 최저임금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돈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못 주는 게 아니라 정부와 사용자 모두가 반드시 책임져야 되는 의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역시 오늘도 주옥 같은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아까 뭐 미숙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회사들이 기업인들이 뭐 회사가 잘 돼야 노동자도 잘 된다라고 이야기하듯이 국가 역시 다르지 않죠. 나라가 잘 돼야 뭐 국민도 잘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기에 숨어 있는 논리는 결국 뭔가 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강조하면서 기업이 좀 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정부도 사용자들도 같이 힘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많이 좀 힘드셨죠? 예, 살짝 힘들었습니다. 네, 오늘 뭐 이제 네. 최저임금 주제가 사실은 하려고 하면 또 하고 싶은 얘기도 굉장히 많긴 한데 또 어떻게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알기 쉽게 좀 전달을 해볼까 저희가 안간힘을 쓰다 보니까 녹음 들어가기 전부터 약간 좀 기운이 빠져 있었어요. 근데 좀 저희의 그런 기운 없는 모습보다는 좀 더 생기 있고 그리고 의욕적인 모습들이 더 많이 이 방송 녹음에 담겼으면 하는 그런 부질없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미숙님 이제 고정 게스트시니까요. 네. 저 부른다고 오지 마시고요. 그냥 계속 오세요. 계속 오시면 오늘보다는 좀 더 편안한 방송 또 알찬 내용으로 한번 같이 네. 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그래요. 예. 그 노동이란 주제가 되게 무겁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너무 무거운 주제들만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약간 톤 다운돼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러게요. 다음에는 약간 좀 즐거운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애써서라도 즐거운 소식을 좀 찾아서 왔으면 좋겠는데 다음엔 최저임금이 엄청 오른 소식을 가지고 왔으면 그래야겠네요.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겠습니다. 네. 근데 뭐 아무튼 그런 뭔가 희소식을 지금 시기에 찾으려고 하면은 샅샅이 찾아야 그렇죠. 예. 그렇죠. 그 네.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 정도의 그런 그렇습니다.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에 또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요. 네, 제발. 자, 다음 노래 한 곡 더 들으시고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경의 여우야입니다. 왜 오늘 이렇게 노래 제목 소개하는데 계속 보이죠? 성시경의 여우야 듣겠습니다.
비만 내려오네. 내 마음 너무 안타까워. 이젠 다시 볼 수가 없기에. 처음 만났던 그날도 비가 왔어. 우산도 없이 마냥 걸었었지. 너의 눈빛 촉촉히 빛났지. 이 밤 너에게 주고픈 노래, 너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들려줄 사람도 없이 빗속으로 너의 이름을 불러보지만 닿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 긴 밤을 꼬박 새우고 빗속으로 어느새 새벽이 오고 있어. 한때는 너를 만나서 행복했어. 그런 행복에 빠져 있었지만 이런 나도 느낄 줄 몰랐어. 이별을 느낄 때면 난 생각해봐. 우리 사랑을 위한 시간인걸. 너는 이런 내 맘을 아는지. 이 밤 너에게 주고픈 노래, 너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들려줄 사람도 없이 빗속으로 너의 이름을 불러보지만 닿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 긴 밤을 꼬박 새우고 빗속으로 어느새 새벽이 오고 있어. 이 밤 너에게 주고픈 노래, 너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들려줄 사람도 없이 빗속으로 너의 이름을 불러보지만 닿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 긴 밤을 꼬박 새우고 빗속으로 어느새 새벽이 오고 있어. 예, 월담의 노동이 수다 16번째 오늘 방송은요.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지난 10일의 방송에 이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월담 노조 이미숙님과 함께 최저임금 문제, 특히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왜 중요한지, 절실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알아보았고요. 앞서 이야기 나누면서 한 가지 또 빠뜨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특히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없어서 임금 인상의 기회가 사실상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유일하기도 하거니와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 상당수는 임금 체계조차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고용노동부가요, 매년 6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부가조사를 통해서 기본급 운영 체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기준으로 임금 체계가 아예 없는, 그러니까 무체계 사업장이라고 하죠. 임금 체계가 없는 사업장이 전체의 61.1%를 차지했다는 것이 그 사업체 노동력 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무체계 사업장 비중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더더욱 높아진다는 거고요.
지난해의 경우를 보면요. 무체계 사업장의 85%, 81만 1천 곳의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업들이 바로 5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임금 체계가 없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최저임금이 곧 나의 임금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선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노동조합이 없고 그리고 임금 체계조차 존재하지 않는 대다수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위원회의 교섭은 자신의 임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지불 능력이나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적정한 임금 수준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관점이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권리로서의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그날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함께 들으실 곡은 스매싱 펌킨스의 Tonight Tonight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월담의 노동의 수다 임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s never time at all. You can never ever leave without leaving a piece of you. And our lives are forever changed. We will never be the same. The more you change, the less you feel. Believe
to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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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night.